우리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향미는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옛날의 작물들은 사실 음식을 먹을 때 후각으로 먼저 먹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작물들은 조금 멀리 있어도 그 냄새가 와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요즘의 작물들은 그냥 다 같은 나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먹을 것을 자족했던 그 씨앗으로 했으면 훨씬 그 맛과 향이, 고유의 맛과 향이 강하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는 약해진 농산물의 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이 토마토를 가지고 말이죠. 연구팀은 토마토에서 향을 내는 물질을 알아내기 위해 미국에서 자라는 토마토 278종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17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인당 4개에서 6개 종의 토마토를 먹게 하고 그 향과 맛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토마토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조사해 이를 분석했죠. 각각의 화학물질이 어떤 향을 내는지 말입니다. That the tomato makes those chemicals when it's ripe. So those chemicals are synthesized by the fruit specifically when the seeds are mature. So you see, so in tomato there are maybe roughly 30 different volatile chemicals that all contribute to whether we like it or not. And we see almost all of those, virtually all of them, are linked to essential human nutrients. 토마토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화합물 중 향을 만드는 성분은 30가지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해리 클린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바로 토마토의 향 대부분이 필수 영양소가 변해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향이 좋다는 것은 그 열매에 영양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the fruit has evolved to develop these signals that, hey, I'm really good for you. So if I take a tomato fruit and grind it up and say, what's in it? I will find thousands of chemicals. And of those thousands of chemicals, the ones that give us the important flavor chemicals are essential for us. There are thousands of other chemicals that are not essential for us, and none of them are contributing to flavor. 품종 개량과 대량 재배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그 향을 점점 잃었습니다. 토마토에서 향이 약해졌다는 건 귀중한 영양 성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시사철 먹거리는 풍성해졌지만 대신 우리는 본연의 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2004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도널드 데이비스 교수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영양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반면 그 안의 영양소는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밝혀냈죠. It does that. The yield goes up, but the plant is not able to absorb or make vitamins and minerals at the same faster rate. 수확량을 늘리고 더 큰 작물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영양소의 농도는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이를 희석 효과라 부르죠. Yeah, a good example of the dilution effect is if you think about having a glass of, say, orange juice, it has a certain concentration of vitamin C and other nutrients. Then if you add some water to this, the volume goes up, you have more juice, but you have the same amount of nutrients,
but now they're in a larger volume, so they're diluted. If you have 1 cup of orange juice and you add 1 cup of water, then all the nutrient concentrations go down by 50%. 결국 풍성한 먹거리와 맞바꾼 건 영양소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비단 곡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채소 역시 마찬가지죠. 이른 새벽, 일을 마치고 온 어부들이 하나둘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곳 포항에서 맛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바닷바람이죠. 이 바닷바람이 한몫 톡톡히 하는 또 다른 것은 바로 포항초라 불리는 시금치입니다. 예, 포항초는 겨울에 얼었다가 밤에는 얼었다가 낮에는 녹았다 하는 그런 일교차의 영향으로 뿌리 쪽에 당도가 많이 높고 또 그런 일교차에 의해서 당도가 많이 생겨서 시금치가 포항 시금치가 향도 좋고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는 노지 포항초 밭 옆에는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시금치가 있는데요. 얼핏 봐도 크기부터 색깔, 뿌리, 잎 모양도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재배 속도에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석 달에 한 번 수확하는 노지 포항초와는 달리 하우스 시금치는 한 달에 한 번 수확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은 이 노지 포항초와 하우스 시금치는 같은 종자라는 사실이죠. 노지에서 심어 바닷바람을 맞으면 포항초가 되고 하우스에서 심어 키우면 일반 시금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25년간 요리를 해온 두 셰프에게 시금치에 대한 그 어떤 사전 정보도 주지 않고 두 시금치의 향과 맛 비교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두 셰프는 정확하게 차이를 짚어냅니다. 이건 이제 하우스고 이거 노지 네. 시금치 같은데. 이건 그냥 뭐 일반적인 예. 시금치. 뭐 확실히 하우스는 맛이 좀 단순해요. 맛이 단순한 것 같고 이제 노지는 씹으면 첫 맛은 그럼 약간 풋내 같은 것도 살짝 나지만 또 씹으면 고소하고 단맛이 이제 또 뒷맛이 있고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이번엔 요리를 전공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향미가 좋은 쪽에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올까요? 실험 결과 학생들의 선택 역시 노지에서 재배한 시금치였죠. 이런 향미의 차이는 정말로 영양소와 관계가 있을까요? 이 향미의 차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양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페놀릭 물질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노지 시금치의 페놀 함량이 이제 일반 그 하우스 시금치보다 2배 가량, 2배 정도 더 높게 나왔고요. 플라보노이드로 한정했을 때 봤을 때 한 1.3배 정도 더 많게 잘 나왔습니다. 맛과 향이 좋은 시금치가 항산화제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훨씬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농작물의 약해진 향미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선랜드에서 만난 파스칼 바우더르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채집 생활을 합니다.
산과 들에서 직접 딴 야생 식물을 먹죠. 벨기에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야생 식물과 버섯에 해박했던 할머니 덕분이었죠. So my grandmother would send me to the forest to get nuts, walnuts, hazelnuts, acorns. She asked me to collect plants to make soup and, all kinds of different dishes. So I grew up having this really tight connection to nature. 본격적으로 야생 식물을 먹기 시작한 건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40살 때입니다. 이유는 바로 슈퍼마켓엔 그가 원하는 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So I became fascinated anywhere I go. It can be California, Vermont, it can be different countries. I'm always interested to figure out what are the real flavor, not the one from the store, but the one that you find in the wilderness, because this is where the flavors are. They're not in the store. 그의 채집 활동에 동행해 봤습니다. Oh, good. 야트막한 언덕에서 쓴맛이 강하다는 쐐기 풀을 뜯고 시냇가에서는 향이 강한 버들개지도 채집했습니다. 그리고 버섯과 다양한 향신료도 땄습니다. This is more like real food from here. It's picked up in nature. It has all these flavors. And this is my passion, to research flavor that you can find, the real flavor. 캘리포니아에는 이곳만의 독특한 맛과 향이 있답니다. 바로 땅과 기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죠. 야생의 향미는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정해진 것이 따로 없죠. 진한 식물향, 흙내음, 쓴맛, 단맛, 고소한 맛 등 온갖 향미들이 그야말로 맛의 향연을 펼칩니다. 계절에 따라 그 맛도 사뭇 달라지죠. If you go during springtime, it's going to be very sweet because you have a lot of berries and you have a lot of fruits. So it depends on the season. Winter is usually bitter. And then springtime becomes very floral because you have a lot of flowers and stuff. And then summertime becomes more fruity and sugary. And then fall becomes more nutty because you have all the acorns and the walnuts and all those things. 야생의 맛이 주는 가장 특별함은 바로 향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그가 채집하는 야생 식물 대다수가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야생의 맛을 연구하는 것은 늘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일이죠. I can collect 700 different ingredients from nature on a yearly basis. It's more than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But sometimes they have not studied the nutritional value yet. Or sometimes some of those plants have not been used for 200 or 300 years. A good example would be seeds. Native people used to eat 100 seeds locally. None of those seeds are available at the store. 원주시 근교 명봉산 아래 권폭은 고진아 씨 부부가 사는 불편당이라는 낡은 한옥입니다. 이곳 안마당은 오랫동안 내버려둔 밭처럼 잡초가 무성히 자랍니다. 권폭은 씨도 밍밍해진 농산물을 못 견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먹기 시작한 것이 잡초들입니다. 우선은 잡초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얘가 살아갈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싹둑 자른다든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얘네들도 이제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이 잡초의 이름은 꽃말이라는군요. 꽃대가 올라올 때 꽃이 안으로 말려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자연의 냄새예요. 이런 향기는 머리를 맑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맛에 여러 가지 뭐 길들여지잖아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향기.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요. 이게 자연의 향이 아닌가 싶어요. 이야, 무더기로 올라왔구나. 비를 맞아서 얘들이 엄청 좋아하네요. 장독대 인근에도 반가운 봄비를 머금은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잡초는 신맛이 강한 수영이라죠. 이른 봄 수영은 강한 신맛보다 상큼한 맛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맛이 체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날로 먹기도 하고 데쳐 먹기도 하고 말려서도 먹죠. 부부가 처음 잡초를 먹은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토끼풀 갖고 샐러드를 해 했더니 딸이 안 사갖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찌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어보라고. 먹어보더니 한 접시를 다 비우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엄마 속이 굉장히 편하네요.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달라지는 가족들을 보고 그녀는 잡초에 대한 확신이 섰죠. 잡초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면서 식용 가능한 것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요리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마당에서 솎아낸 꽃마리로 붓구미를, 장독대 뒤에서 수확한 수영으로는 나물과 샐러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잡초 요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양념 재료를 단순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식재료의 그 양념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음식을 먹었을 때 빨리 소화하기 쉽고요. 그래야만 이 잡초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잡초는 우리 몸을 살리는 천연의 식재료가 된다고 그녀는 믿습니다. 꽃마리를 물에 흔들어 씻어서 영양소 손실이 많은 믹서기 대신 절구로 찢습니다. 찹쌀가루와 찌은 꽃마리를 섞어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반죽을 합니다. 그런 다음 동그랗게 먹기 좋은 크기로 빚어 소를 넣어주고 프라이팬에 살짝 붙여내면 봄향기 가득한 꽃마리 볶음이가 완성되죠. 찹쌀과의 조화가 환상인 꽃마리 볶음이. 봄에 반가운 손님 개망초로 만든 수제비쌈. 그리고 상큼한 맛이 일품인 수영 샐러드까지. 자연을 듬뿍 담은 3가지 잡초 요리입니다. 여보 이거 뜯어갖고 냄새 맡아봐. 잘게 뜯어서. 이러한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세포가 활성화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쁘고요. 이렇게 이제 몸이 바뀌는 거죠. 농약도 비료도 종자 개량의 손길도 거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식재료가 바로 잡초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획일화되고 고정된 맛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말합니다.